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 개파락이 이렇게 연속해서 이틀 동안 나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죠. 개파락으로 내려간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3월 달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개파락이 됐다가 하루는 그랬고 하루는 갭 상승했다 밀렸다 다시 올라갔죠. 금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도 이런 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장은 개파락은 아니었습니다. 상승하다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날은 약간 개파락을 했다가 올라갔다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틀 연속 음봉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19일, 10월 20일처럼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떨어진 하락한 이런 날은 정말 오래간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지수는요,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800이었습니다. 800을 깨고 이 녹화를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아마 이걸 보실 때는 지난주 금요일이 될 겁니다. 759를 찍고 그래도 밑거리를 주긴 주었습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2400이었죠. 근데 이걸 지금 갭으로 깼습니다. 2391 이렇게 해서 지금 2364까지 했다 75로 밑꼬리를 주기는 주었습니다. 여기 과매도 기간에서 반등을 했죠. 지금 조금만 있으면 여기도 다시 파란 웅덩이가 생기는 과매도 구간이 됩니다. 아마 그건 코스닥도 같을 겁니다. 역시 과매도 기간에서 여기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과매도 기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매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코스닥 주봉입니다. 이 분홍색, 그러니까 핑크색 선이 주봉 60주선이고요. 위에는 이제 120주선이죠. 이 주봉 60주선을 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하락을 주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이원만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60주선 닫고 하락했을 때 하락하다가 다시 돌파하려다 못하고 하락했고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0주선을 깨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돌파하니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깼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이죠. 60주선을 돌파했다 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하락이 나왔다. 돌파해서 큰 상승을 주었다가 깨면서 이 지금 핑크색을 깨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을 하다가 다시 깼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두 개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금리 동결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집안 여건들 제가 여러 번 그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가계부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두운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미국이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두 개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메꾸려 하는데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는가? 국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중국, 일본인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중국 자체가 지금 위안화 방어에도 급급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엔화 방어에도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살 여력이 없죠. 채권을 살 여력이 없으니까 채권 금리를 자꾸 올려서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가죠.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는 점점 강세가 되고 금리도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미국하고 금리 차가 나니까
외인들은 자꾸 이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어둡지만은 이 하락은 곧 멈출 것 같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멈춘다고 해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하겠지만요. 일단 지금 하락을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기술적 분석이 이런 어떤 차트나 이런 걸로 분석을 한다면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회사의 펀더멘탈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PER, PBR, ROE, ROA, 뭐 EPS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죠. 자, 이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 시장에 많은 종목들은 PBR 0.8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매수해야 될 정도의 저평가 중에 저평가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스닥은 아직이지만 코스피는 오늘 금요일 막판에 외인 현물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요. 2천억 정도, 2,1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요. 7천억까지 사실은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서 1,500억 정도 매도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금요일 반대 매매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반대 매매를 2006년부터 집계를 했는데요. 그 집계를 시작한 후에 1, 2위를 다투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규모 반대 매매 뒤에는요. 반드시 반등장이 꼭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가능성이 지금은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녹화를 사실 어제 금요일 날 다 마쳤는데요. 지금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다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86, 거의 1% 가까이 빠졌고요.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미국 증시만 바라보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 이제 업로드 되는 거는 토요일 날 밤이나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아침에 편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보시면 조금 편안해지시라고 올렸습니다. 너무 고민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걸 한번 보시죠. 지금 왜 미국장이 빠졌냐 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아침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기사도 찾아보고 이거 관련된 한국 증시의 예측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 국채 금리는요 5%를 찍고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만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조정을 위해서 미국장이 한 번 더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우리 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사실 제가 아침마다 매일 평일날은 아침마다 체크하는 건데요. 이 전부 다 이 세 가지들은요. 이거에다 이제 원자재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야간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 야간 선물도 상승하지 못했지만 밀렸습니다. 밀렸지만 어느 정도 밀렸습니까? 0.47%. 그러니까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만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장 대비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어느 정도 선반영 됐을 수 있다. 미국장은 조정을 위한 조정이다. 미국 국채는 5%를 찍고는 지금 하락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원유값도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뉴스를 별도로 드리진 않았지만 하마스에서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인질 둘을 풀어줬습니다. 이것은 하마스가 전쟁을 계속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미국이 두렵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타냐후도 어차피 바이든이 너무 만류해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줬고요.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너무 희생이 크다. 그래서 들어간다 그러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가 일부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마스는 꼬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남은 거죠. 이걸 언제 보실지 몰라도 남은 시간 주말 편안히 계십시오. 뭐 선반영 일부 우리 됐고 미국장 하락은 조정 때문에 그랬다. 뭐 월요일날 아침 우리 약간의 개파락 후에 조금 바닥다지기에 뭐 급반등은 되지 않습니다. 급반등은 되지 않아도 바닥다지기의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장이었지만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공식 리딩하는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 소개한 종목도 잘 가고 있죠. 퍼스텍도 잘 가고 있고요. 우진도 잘 갔었고요. 많이들 잘 가고 있지만 공식 리딩은 S바이오메딕스 하나인데요. 이 어려운 장에도 이게 잘 60선을 잘 지지하고 있던 이 S바이오메딕스가 스윙 여러 번 줬죠. 근데 오늘은 이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날은 이제 많은 하락을 했어요. 60선을 깼죠. 여기 핑크색이 60선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 좀 잘 가리라고 보고요. 지속 리딩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요.
좀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장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냐? 바로 이 정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이 필요한데요. 뭐 한국석유, 엘컴 또 이런 뭐 석유주, 금주, 해운주,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것들을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일성건설은 이재명주 수급 들어오면서 부대장급인 일성건설 단타로 들어가죠. 대장급 동신건설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정방 인증들 한번 보시면요 아시게 될 겁니다. 더 좀 자세하게. 자, 제주은행 금리 인상하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SD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이 네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주은행, SCI 평가정보만 기억하세요. 제주은행 대장 중에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SCI 평가정보 금요일 시초가로 들어가서 수익 낸 금리 인상 수혜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제주은행이 조정받으면 또 이 SCI 평가 정보가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눌림목에선 잘 자리들 찾아보세요. 일성건설 이재명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부대장이었죠 오늘은. 역시 금요일 날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우리로 양자산업 대장급 종목입니다. 갑자기 양자산업 뉴스가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어서 들어갔던 종목인데 사실 목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이건 유튜브에서도 드려갖고 추천드려갖고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이죠. 공식 리딩했던 종목입니다. 흥하해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항만 수혜주 대장이죠. 항만이 상당히 필요해졌으니까요. 전쟁 때문에. 올림패스는 재료를 진석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올림패스가 OLP 천의의 임상 투상 평가에서 앞선 그 일상과 마찬가지로 심장 부작용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이 없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우수한 심장 안정성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사 설명으로 급등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한번 공부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트의 유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이걸 아시게 된다면 정말 큰 기술 하나 배우시는 겁니다. 퍼스트 공식 리딩주는 아니었지만요. 저 유튜브에서 지난 일요일 업로드된 동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소개드린 종목이죠. 추천은 아니었으니까. 수익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방산주에서는 중소형주 대장급 종목이죠. 휴니도 빅텍이 이번에 대장급이었지만 거의 버금가는 대장급 종목입니다. 극동유화 석유 관련주죠. 대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장 뭐 흥구석유 무슨 저기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 쉴 때 이 종목하고 SH에너지화학이 달리죠.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여기 눌림목 찬스 노려볼만 합니다. GSE는 천연가스 대장입니다. 천연가스주 하면은 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딴 종목 인하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GSE, 대성에너지 두 종목입니다. 최시스 한동훈주 대장급 종목이죠. 노을 역시 한동훈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한동훈 종목입니다. 한동훈주는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상당히 급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외에도 많이 올랐어요. 동신건설 이재명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전진바이오팜 이건 뭐 최대 진주 변경 소식으로 장하가 갔다가 조정 들어갔죠. 그때 저희가 매수해서 수익을 냈는데 역시 세력주입니다. 기술적인 거 공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정방 인증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은요 지금 다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는 종목 뭔지 다 파악하셨죠. 여기는 외워두십시오. 아 장이 안 좋을 땐 이런 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 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후반에는 테마가 크게 몇 개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테마가 뭡니까? 수요일 날이죠. 미 반도체가 추가 제재를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우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이 무기 수출이 금지될 21개국에 대해서 이 21개국에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해서 중국을 아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이 소식에 중국 제재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중에 대장주는 피델릭스입니다. 반도체 하면 피델릭스, 대장주, 부대장, 서플라스 글로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히토류, 유니온 머트리얼 대장주, 유니온 부대장주, 페라이트 역시 중국의 소재 재료죠. 삼화전자, 삼화전자 이건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죠. 목요일 날이 드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현지 무장 세력에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로 이 드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주인데 이건 뭐 대장주가 제이시언 시스템이 늘 하는 건 아닙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뭐 2연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늘 대장주를 많이 하지만요. 외에도 뭐 PC 디렉터, DTNC, 파이버 프로 언제든지 대장을 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급등했던 종목 아까 그 인증해서 보여드렸죠. 제주은행,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어떤 테마를 이루면서 갔습니다. 금요일 날은 뭐 워낙 개파라가고 지금 급락을 하다가 뭐 밑꼬리를 달아줬어요. 밑꼬리를 달아줬지만 특별한 테마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도 좀 갔다가 내려오고 장 초반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다시 내려오고 네옴시티가 이제 대통령 이하 정부에서 또 기업체에서 사우디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하면서요. 지수 급락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선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수익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선주는 지금 크게 아직은 이재명주, 한동훈주 그리고 조만간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큰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수산 INT는요. 오늘 무료 톡방,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정지가 나왔습니다. 9,480원에 들어갔고 1,500원까지 급등했었어요. 종목 공부들 해보세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한가 종목들이죠. 늘 강조드리죠. 다른 공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상한가 종목들은 재료가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기술적 자리는 어디에서 상한가를 갔는지 이거 꼭 공부해 두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또 상한가 간 종목은 계속해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 공략하는 방법이 크게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가지는 공개를 할 거고요. 또 뭐 아주 중요한 기법에 속하는 건 유료방에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선 재료만이라도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요. 수요일날 상한가 종목 중앙에너비스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원유값이 급등을 했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 흥하여운은 왜 갔느냐? 역시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격화되니까 이 대체항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걸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 관련주 대장주 흥하여운이 상한가를 갑니다. 흥하여운은요. 눌림목자리 한번 잘 노려보세요. 그 다음에 TPC 이거 로봇주죠. 로봇주. 수요일 날은 TM 로봇,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했다는 수혜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TPC는요. 언제든지 상한가를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래서 늘 이 TPC는 추적하면서 공부해 둘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델릭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제재 때문에 간 겁니다.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피델릭스 중국 반도체 제재한다. 피델릭스 대장, 부대장, 서플러스 글로벌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목요일 날은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목요일 날 두 종목은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갔을까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상당히 궁금하고. 자, 제주은행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미국 채권 금리, 미국 달러 강세,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이러면 제주은행입니다. 우리나라 반대매매 급해져 신용불량 반대매매 많아져 이러면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제주은행 이거 뭐 시간에도 조정을 준 것 같은데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면 지수가 안 좋을 땐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좋아지길 바라야 되겠지만 안 좋을 땐 또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이라크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제이시언 시스템 늘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딱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S&T 에너지. 자, 이 종목은 중동 발전 시장. 그러니까 S&T 에너지가 지금 이번에 같이 갑니다. 이번에 그 정부하고 같이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 방문을 하는데요. 이 사우디의 발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서 사우디의 에너지 관련주, 그럼 S&T 에너지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뭐 지금 보이시죠? 아까 이미 이거는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수산 INT입니다. 지금 우리 공식 종목이 한 종목뿐이 없지 않습니까? S바이오메딕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시 한 종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공식 리딩 종목은요. 소개 종목은 또 소개 종목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일단 공식 리딩 종목입니다. 그럼 수산 INT는 왜 도대체 이재명주가 되냐?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18년에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동회장을 맡았던 분이 이응구 이분인데 이분이 회원회장 했던 인연으로 해서 이분이 수산 INT에 계시지 않습니까? 인연으로 해서 이재명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는 허상이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 5년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올린 섹터에는 늘 대선주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대선주는 급등락이 심해서요. 늘 손절선 등 대비해야 되고요.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멘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 많은 사람과 꼭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많이 주는 아주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혼자 하시려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선주만 공부하고 기술적 자리만 볼 게 아니라요. 과거의 대선주 히스토리부터 쭉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올라갔구나 이런 거 다 알아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싫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하세요. 저 유료방 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산 INT요. 오늘 9,480원 전후로 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1,500원까지 갔었죠. 월요일 날은 지금 한동훈주가 급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선주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천천히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 주리라고 봅니다. 손절선 특별히 안 드리게 드리다 하면 최저점 8,55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한다 그러면 8,550원. 이 수산 INT가 그러면 어느 정도 종목이냐? 자, 이게 보세요. 월봉입니다. 월봉. 2021년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매집을 했어요. 쭉. 매집한 게 어떻게 됐어요? 5,000원에서부터 4,500원부터 매집을 해서 11,000원까지 매집을 했다 보죠. 이걸 박스권이라고 봅시다. 그럼 뭐 평균 한 8,000원 잡죠. 8,000원 잡아도 56,000원 같습니다. 7배 간 거죠. 대선주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도요. 10,000원에 매수를 했다. 5배 이상 간 거죠. 얼마 동안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6달 만에 이렇게 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다 파셨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달에서 한 80%만 먹었으니까 다 파셨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달에서 하락을 주지 않았습니까? 멘탈이 나갈 정도로 하락을 20% 하락, 여기서는 또 한 15, 18% 하락. 그 멘탈이 나거죠. 다 매도하기 쉽죠. 대선주는 그래서 이 등락을 잘 보고 멘탈 잘 잡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 이상 소개드렸고 이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하고 카톡방에서 지속 리딩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좋은 기법 매번 드리지만 정방에서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급등 기법 지속 공부합니다. 정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000번에 0865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 저장하시고 톡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요. 지금 텔레그램에 안 계신 분들은요.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그럼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리고 뉴스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업로드된 영상 5분봉 단타 매매법 꼭 보세요. 이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온 영상이죠. 그리고 그 수요일 전에 일요일 날 올라가서 소개해드린 종목 3종목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퍼스텍 얼마나 잘 갔습니까? 나머지 종목들 아직 안 간 겁니다. 잘 보세요. 그 유튜브도 한번 꼭 찾아서 보십시오. 자, 기죽지 말고 화이팅하고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 동이 멋지게 틉니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